아베 신조씨,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일본 거 와서 싹 다 가져가라고 했죠. 어이구 말도 잘 들어. 착해요 착해 우리 아베.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사히랑 유니클로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싹 다 가져가세요. 여기 둬봤자 안 사요 안 사. 일본 거 안 사요. 페페TV 주목! 여러분, 대한민국의 불매운동이 일본 거대 기업 철수라는 커다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페페TV 칭찬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페페TV는 그 누구보다도 일본차 불매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페페TV에서는 렉서스 브레이크 결함이 있어 쉬쉬한다며 리콜한다는 렉서스 충격 폭로 쉬쉬하는 비밀 터져버렸다. 아베도 실드 못 침 영상을 제작해서 일본차의 제품 결함에 대해 공론화시켰는데요. 조회수 22만 7,461회가 나왔습니다. 또 충격 소름 끼치는 일본차의 현실,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한 충격적인 실태에서 조회수 46만 9,596회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올라간 8월 2일 시점에 아주경제의 이소 유튜버가 꼽은 현지 타격 가장 큰 품목은 이라는 기사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서 인기 유튜버들도 적극 동참하며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1일 유튜버에서는 유튜버 페페TV의 일본차의 현실 영상이 조회수 32만 회를 넘기며 인기를 끌고 있다라며 페페TV의 일본차 불매운동에 쐐기를 박아주십니다. 저 이소라 기자님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이분께서 제 영상 보고 자발적으로 써주신 기사입니다. 이렇듯 페페TV는 다른 그 어떤 채널보다도 일본차 불매에 노력하며 기름을 부었는데 그 효과가 가시화되며 국내 일본 자동차 판매 점유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등 불매운동의 여파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렉서스, 토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브랜드는 전월 대비 일제히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한국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8월 판매된 일본차 브랜드의 국내 점유율은 7.7%로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페페TV에서는 불매운동이 만들어낸 기적같은 효과, 아베가 뒷목 잡은 이유라는 영상에서 결과로 심층 분석 보고서를 시청자 여러분께 보고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일본의 닛산 자동차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6일 보도했습니다. 토요타, 혼다와 함께 일본 3대 자동차인 닛산은 지난 2004년 국내시장에 진출했지만 올 들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실제로 닛산의 지난달 한국 내 자동차 판매 대수는 58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8%나 급감했습니다. 58대요?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 자동차에 대한 판매가 급감하는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닛산은 최근 몇 개월간 한국에서 자동차를 계속 판매해야 하는지 여부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러나 한일 외교 무역 분쟁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철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실제 한국 수입자동차협회 통계에 따르면 닛산의 8월 한국 내 자동차 판매 대수는 58대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8%나 급감했습니다. 2018년 8월 닛산의 판매량은 459대였습니다. 일본 자동차의 전체 8월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57% 줄었습니다. 닛산은 2004년 3월 한국 닛산 법인을 설립하여 한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토요타와 혼다에 밀려 고전해왔습니다. 작년 한 해 2.39%를 기록했던 닛산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올 들어 0.32%까지 추락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닛산의 한국 시장 철수 검토가 글로벌 실적 악화로 인한 전반적 구조 조정과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닛산 자동차는 2022년까지 글로벌 생산 능력을 10% 줄이고 12,500년 규모의 감원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불매운동이 만들어낸 닛산의 한국 철수 소식, 기분 좋은 뉴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내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 신조씨,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일본 거 와서 싹 다 가져가라고 했죠. 어이구 말도 잘 들어. 착해요 착해 우리 아베.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사히랑 유니클로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싹 다 가져가세요. 여기 둬봤자 안 사요 안 사. 일본 거 안 사요. 몸은 좀 괜찮아요? 그때 후쿠시마 방사능 농산물 많이 드셨잖아요.
그때 먹은 게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맞다면 이제 슬슬 반응 올 겁니다. 그때 홍보하던 연예인들도 백혈병 걸리고 합병증 오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때 먹은 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쫄아서 한국산으로 먹은 건 아니죠? 아닐 거예요. 네, 아니겠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먹어서 응원하세요. 니들끼리. 이제 추석인데 후쿠시마 농수산물로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앞으로도 한국에 방사능 묻은 거 제발 수출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있는 거 싹 다 가져가고. 알겠죠? 우리 약속해요. 안녕. 페페TV를 보고 계신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힘들거나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그 어느 하나 빛을 내지 않는 별은 없지요. 페페TV는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그리고 꼭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피그말리온. 간절히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대요.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핑계로 성공한 건 김건모밖에 없고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이는 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때도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성공을 향하는 길입니다. 게다가 페페TV는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믿어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봐요. 구독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가끔씩 각종 사회 이슈들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가 있다면 하루 종일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고민하고 있는 페페TV를 찾아주세요. 페페TV만의 시각에서 여러분께 사실만을 근거로 팩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힘든 하루 일 모두 잊으시고 페페TV 보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페페TV를 구독하시면 로또 되시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좋은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배로 행복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선뜻 구독 버튼에 손이 가지 않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자세히 오래도록 페페TV의 숨겨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페페TV에서는 여러분과의 소통을 원합니다. 여러 사회 이슈들이나 알고 싶은 소식들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 팩트만을 근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의견, 비판적인 의견, 두루두루 살펴 좋은 컨텐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안 좋은 말보다 이쁜 말로 달아주시면 컨텐츠 제작하는데 페페가 힘이 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행렬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이들이 하루에 한 번 주는 무료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곳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 미국이죠. 미국은 현재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일 20만 명 내외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제는 직격탄을 맞아 날이 다르게 실업자들이 폭증하는 현상도 나타나는데요. 2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미국의 조지아주에서는 무료 식료품 배급소가 음식을 나눠주기 1시간 전부터 이를 받기 위해 500대 이상의 차량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푸드뱅크 네트워크인 피딩 아메리카에 따르면 무료 급식에 대한 수요는 작년 동기 대비 60% 이상이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심각한 실물 경제 붕괴를 맞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마저 질색하며 입국 금지를 시킬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국가 역시 우리가 흔히 아는 개발도상국이 아니죠. 바로 과거 전 세계를 지배했던 대영제국 영국입니다. 영국은 유니세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유니세프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유니세프에서는 현재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런던 남부 지역 학교에 아침 식사와 음식 상자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완성을 발표한 이후 이것을 가장 빨리 접종 시작한 국가는 영국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에서는 경제적인 피해가 막심하다 하더라도 이제 끝이 시작되었으니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는 희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해지고 있는 소식에 따르면 현재 영국은 끝의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국면의 시작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를 중심으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VUI202012-01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 이탈리아 등지로 퍼진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국의 비상사태 과학자문그룹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최대 70% 높은 전염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임페리얼 칼리지의 닐 퍼거슨 교수에 따르면 이 변종에 특별히 취약한 계층이 어린아이들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인과관계는 규명되지 않았지만 데이터를 보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수많은 변이 바이러스 중 이번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 이유죠. 물론 WHO에서는 영국의 발표가 있은 직후 화상 브리핑을 통해 이 상황은 통제불능한 것이 아니다.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데 있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변했다지만 이것은 인간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하였는데요. 사실 이것은 어불성설에 가깝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70%나 떨어지는 현재의 바이러스도 인류는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전 세계 인구의 10% 이상이 감염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 강력한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하니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 창궐 발표가 있은 직후 현재까지 40개국 이상에서 영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로 이제 더 이상의 연결고리도 사라진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을 향해 영국에서 오는 비필수 여행은 모조리 막아라 라며 영국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영국의 최고 우방국 미국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항공사와 행정부에서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이들에게 72시간 내에 진단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할 것을 검토하겠다 발표했습니다. 한편 섬나라 영국과 아주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코로나19의 확산에 뒤늦게 떨고 있는 섬이 있습니다. 사실 섬이 아니라 대륙이죠. 바로 남극입니다. 지난 22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남극 대륙에 있는 칠레기지 소속 연구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래 남극 대륙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남극은 연평균 강수량이 50에서 70mm 내외로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얼음이 있다 뿐이지 사실상 지구에서 가장 큰 사막 대륙이죠. 그런데 이곳은 또 추운 날씨와 강한 바람까지 지속되어 건조하고 추운 날씨, 강력한 바람이라는 코로나19 확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넓은 땅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생활하는 지역은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이것이 남극 대륙 전체에 번지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남극 대륙 칠레 기지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세계 각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남극의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를 두어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파견된 과학자들의 안위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장보고과학기지에 비해 세종과학기지는 주변에 다른 국가들의 기지가 밀집되어 있는 소위 인싸존입니다. 칠레의 기지와도 그리 먼 거리에 있지 않기에 국민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더 큰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코로나19는 인싸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라 불리기에 남극 세종기지의 우리 대원들도 고위험군이라 생각될 수는 있지만 사실 한국의 대원들은 현재 다른 방면에서 인싸 취급을 받고 있다 합니다. 바로 방역인싸이죠. 전 세계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하던 시기 한국의 남극기지는 이미 철저한 방역에 나섰습니다. 3월부터 모든 외부인의 방문을 차단하고 주변 기지와의 접촉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방역복과 마스크, 소독제 등 각종 방역 물품까지 완벽히 확보하여 감염 발생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는 당시 남극의 관문 도시인 칠레 푼타 아레나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는데 이때의 선고안이 9개월이 지난 지금 빛을 발하게 된 것이죠. 현재 있는 다른 국가들의 기지에서는 이미 셔터를 내려버린 한국 기지의 견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지의 봉쇄와 임무의 수행을 반년 이상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이죠. 반면 또 다른 섬나라 일본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나라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야심차게 밀어주던 메이드 인 재팬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아비간이 바로 그것인데요. 일본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됐을 때부터 아비간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해외 수출을 진행했습니다. 아베 역시 아비간은 완벽한 치료제라 침이 닳도록 칭찬했죠. 그런데 지난 21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아비간에 대해 사용 승인 보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임상시험 결과만으로는 아비간의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 보기 어렵다 라는 이유였죠. 아비간을 수입했던 국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임상시험조차 제대로 치르지 않은 약물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가며 팔아먹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일본에는 이런 기초적인 체계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것인가 라며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상황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난 22일 일본 간호협회의 후쿠이 요시코 회장은 이제 우리는 사명감만으로 방역에 임하기에는 한계에 가까워진 상태이다라며 일본의 의료 붕괴가 시작됐다 경고했습니다. 지금이야 부족한 인원만으로도 근근히 병원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일본 특유의 무더기 클레임은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합니다. 때문에 이에 스트레스 받은 간호사들이 출근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스가 총리는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고투 캠페인을 고집하는 스가 총리야말로 최대의 국난이다. 의료 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고투 캠페인을 통해 내년 도쿄올림픽에나 대비하려는 스가 총리를 대놓고 비난하는 기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토대학의 바이러스 학자인 미야자와 타카유키는 이제 고투 캠페인의 정지가 무의미할 정도로 고투 캠페인은 일본의 코로나 확산에 치명적인 방아쇠를 당겼다 라는 하소연을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의 극우 매체에서는 일본의 현실에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과 이를 보도하는 언론을 비국민으로 치부할 뿐인데요. 일본은 미국보다 사망자와 감염자 수도 적은데 왜 의료 붕괴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가 라며 철없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기에 일본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